우리는 글을 읽고 씁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글을 읽고 썼는데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의 상황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책을 접하는 것은 어려웠죠. 그렇다면 책을 가지고 있거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능력과 연관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 또한 신분에 따라 달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시대의 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 가지의 문체 표기법이 존재했습니다. 양반 상류층이 쓰던 한문, 중인들이 쓰던 이두, 여성들과 서민들이 쓰던 언문. 이 세 가지 문체 표기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문, 주로 양반들과 상류층에서 많이 사용하던 표기법이고 한자로 이루어진 문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명나라의 문체 표기법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두, 주로 중인들이 사용하던 표기법입니다. 훈민정음 탄생 이전인 조선시대 이전부터 쓰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고려시대 이전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이두는 향찰, 구결 등을 포함하는 문체이며 한자로 이루어진 문체입니다. 한문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두는 우리나라 말을 한자로 나타냈던 표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만 보아도 우리나라와 명나라의 말소리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다 활용하여 나란말을 표기했던 것이 이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언문. 언문이라는 글은 평민들과 여성들이 사용하던 글이며 세종시대부터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과 연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생긴 한글 정도의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문은 훈민정음에서 파생된 표기법이며 소위 반절, 즉 초성과 중성이 합쳐진 형태의 각약을이라고도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표기 형식이 조선시대에 사용되어졌으며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훈민정음이 아닌 한글이 정립되어집니다. 조선시대 초기였던 15세기 중반 세종대왕의 재위기간에 창제된 훈민정음. 이것으로 인하여 언문이 나타나 이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글을 쓰며 읽을 수 있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대까지 5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백성들은 배움에 이르는 길에 쉽게 들어설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훈민정음이란 글자 체계를 만들어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며 배움의 길로 인도해주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 하지만 세종대왕 이후 조선의 친명적인 정치적 분위기 속에, 즉 친중 정책 속에 묻혀 점차 힘이 소실되었던 훈민정음.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훈민정음이란 그 이름이 잊혀지며 근대의 한글이라는 작은 듯한 옷으로 입혀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훈민정음과 한글 사이의 다리라고 할 수 있는 언문은 또 다른 우리나라의 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 가려진 글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의 역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문, 이두, 언문에 대한 한자풀이 영상으로 찾아오겠으며 훈민정음에 대한 영상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